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7월 6일, 7월 첫째 주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PPP 관련한 내용입니다. PPP 프로그램의 연장이 대통령 서명을 통해서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을 통과한 PPP 연장 프로그램에 대해 서명을 완료했고요. 따라서 이를 통해 기존 PPP 지원을 요청하는 업체들은, 필요로 하는 업체들은 6월 말까지가 아니라 8월 8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하면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월요일입니다. PPP를 받은 업체들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었는데요. 원래는 이거를 공개 안 하겠다라고 하다가 여론의 압박에 밀려서 공개하기로 했죠. 그 내용인즉슨 15만 불 이상 빌려간 업체들에 대해서 업체 이름이라던가 또 업체 정보 또 얼마를 빌려갔고 이런 것들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65만여 개의 업체들의 정보가 오늘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또 500만 불 이상 자금을 받은 업체들에 대한 내용이 뉴스에 나왔는데요. 유명한 업체들이 많이 있네요. PF챙, 걸스카우트 쿠키로 유명한 걸스카우트 등이 포함되었고, 또 햄버거 체인 Five Guys, TGI Fridays, 루비오 레스토랑 등 유명 체인 레스토랑들이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게 이 PPP 제도가 정말 스몰 비즈니스들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 적절하게 활용된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2차 PPP 법안이 하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제리 골든이라고 하는 메인주의 하원 의원, 그리고 공화당의 마이크 켈리 펜실베니아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내용이고요. 2차 PPP 대출을 시행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고, 이 법안의 이름은 Restart Act라고 하네요.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업체의 자격은 1차 PPP를 받았는데 이미 소진했거나 아니면 못 받은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이고, 그 밖의 자격으로서는 2019년 대비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했고, 또 종업원은 5,000명 이하네요. 500명이 아니라 5,000명.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500명 이하인 경우와 5,000명 이하인 경우에 상감 대상이 되는 금액의 조건이 좀 차이는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수준에서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업체들은 매출액, 2019년 매출액의 최대 45%까지 또는 금액으로 1,200만 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1차 PPP 프로그램에서의 맥시멈 어마운트는 1,000만 불이었었죠. 그리고 탕감 규정을 살펴보면은요, 급여의 60% 이상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1차 PPP 프로그램에 있었는데 이와 같은 제약이 없을 것이고, 또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의 요건도 부채 상환을 포함해서 여러 비즈니스 운영, 유틸리티 지급은 당연히 포함이 될 것이고요. 기타 비즈니스 운영비라고 하면 탕감 조건을 충족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탕감이 안 될 경우에는 7년 만기, 첫 2년에 대해서는 2에서 4%, 그리고 그 다음에는 2.5에서 6%까지의 이자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질지의 여부도 아직 확실한 상황이 아니고요. 하원이 표결이 돼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상원, 대통령까지 다 가야 되는 거니까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이 PPP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경제 소식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6월 실업률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4.8 밀리언, 그러니까 4.8 밀리언 개의 480만 개의 잡이 전달 대비 늘어났다라고 하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총 실업률은 2.2%가 줄어서 11.1%가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결과이고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만, 이 내용은 6월 전 기간에 걸쳐서 나온 평균 수치인 것이고, 아시다시피 6월 말부터 7월 초 지금 이어지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의 다시 또 셧다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반영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상황을 반영하는 7월 달의 실업률 수치가 굉장히 또 중요하겠다라고 하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뒤이어 말씀드리게 되는 2차 스티뮬러스 패키지의 어떤 진행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한 해 동안 거의 평균 4%대에서 이 실업률이 유지가 되어 왔었으니까요. 지금 11.1%라 해도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2차 스티뮬러스 패키지 상황에 대한 뉴스로 넘어가는데요. 우선 실업수당 600불 관련해서요. 아시다시피 7월 말이면 연방정부 보조금 600불 프로그램이 만기가 됩니다. 이에 대해 연장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 연방노동부 장관 유진 스켈리아는 팍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난 6월달 실업률에 고무되었다.
그리고 실업률이 이와 같이 엄청나게 개선된 상황에서 600불 보조는 현실적이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고 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그런 안들은 첫 번째로는 민주당 하원이 지난 5월 15일에 통과시킨 히어로즈 액트 상에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600불, 지금 현재 7월 말 만기가 된 600불 지급 그 방안을 내년 1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편 공화당 쪽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은 실업을 오히려 더 권장하는, 일터로 돌아가는 것을 오히려 권장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대신에 어떤 일터로 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back to work credit 보너스라고 하는 것을 제안한 상태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사실 지난 몇 주 전에 영상을 통해서 민주당 측에서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서 실업수당 연방정부의 보조금 600불을 차차 줄여가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았다고 했는데요. 이 내용이 실제 법안의 형태로 프로포즈가 됐네요. 상원의 민주당 리더인 척 슈머 그리고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같이 공동 발의를 통해서 내놓은 새로운 법안이 있고요. 이 내용은 600불을 연장하되 팬데믹 상황에서 주별 실업률의 추이를 보고 실업률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마다 지급 수당액을 줄이는 그런 방안이죠. 어쨌거나 아무것도 없이 7월 말이 그대로 끝나고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으니 뭐 기대 섞인 전망이죠.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 실업수당권도 그렇고요. 오늘 별도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세입자와 홈오너들에 대한 구제안에 대한 내용도 별도 법안으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히어로즈 액트에 포함되어, 히어로즈 액트는 하나의 스티뮬러스 패키지인데 이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던 각각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 별도 법안으로 내보내는 움직임들이 계속 지난 몇 주 사이에 잡히고 있는데요. 아마도 히어로즈 액트의 어떤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어떤 급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별도 법안을 통해서 빨리빨리 통과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난번 PPP 탕감 규정에 대한 개정이라던가 아니면 연장에 대한 부분이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상원이 다시 열리게 되는 그 7월 말 즈음에는 전체 패키지가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날 거라는 것을 봤을 때 개별 법안의 심의보다는 전체 패키지로 진행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1200불 체크 관련된 내용은요. 6월 2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이후에 또 7월 1일 지난주 수요일이었었죠. 팍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또 한 번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이 스티뮬러스 체크에 대해서 오히려 1200불보다도 더 높게 책정되기를 기대한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죠. 민주당의 어떤 방안보다 더 큰 체크 지급액을 기대한다라는 것. 그리고 굉장히 빨리 지급되고 또한 복잡하지 않은 굉장히 단순한 그런 방법으로서 지급 방식이 결정되기를 기대한다는 그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모두가 이제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금액의 문제 또 어떤 식의 특히 이제 공화당 상원에서는 targeted approach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2차 스timulus 패키지 일정에 대한 소식을 말씀드리면요. 7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는 리세스, 휴회 기간이기 때문에 물밑 작업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상원의 업무 진행 또는 표결은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후에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의원들이 놀고 있는 건 아닐 것이고요. 예컨대 어떤 공화당의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에 따르면 휴회 중에라도 계속해서 논의를 할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다시 열리게 되면 7월 18일 열리게 되면 8월 7일까지 길지 않은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에 결정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 물밑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어디 안 가고 2주 동안 공화당의 지도층과 계속해서 협상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낸 상태고요. 이에 대해서는 공화당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커넬 의원은 이에 대해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휴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7월 18일 이후에 돌아오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인데 어떤 방식이 됐건 간에 4가지 쪽에 집중된 그런 논의가 될 것이다. 첫 번째로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 두 번째 칠드런에 대한 부분, 세 번째 인플로이먼트에 대한 부분, 네 번째 리걸 라이빌리티 프로텍션에 대한 부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나하나 간단히 살펴보면 헬스케어라고 하는 것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R&D에 보조금을 집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겠죠. 결국 경제에 대한 보조도 중요하지만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으로서 백신 개발 또 치료제 개발일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칠드런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또 뭐 선생님 이와 같은 어떤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일 텐데요. 이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hildren이라고 하는 그 학생들 교육 자체에 대한 어떤 보조의 의미도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그와 별개로 학생들이 학교에 제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부모가 일터로 돌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역시 그런 면에서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네요. 그 다음 employment는 뭐 역시 unemployment가 아니라 employment인 거죠. 당연히 일터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지원 체계가 된다는 그런 뜻. 현재 실업수당 제도, 연방정부의 보조책이라는 것은 오히려 일터에 안 돌아가게 하는 그런 유인이라는 점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back to work credit 보너스 또는 payroll tax cut과 같은 직간접적인 급여 인상의 효과를 제공하는 그와 같은 방식을 선호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liability protection for business and employer라고 하는 것 또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사업주들이 다시 일터를 리오픈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liability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터를 다시 오픈하는 것을 주저하는 그런 상황을 막겠다라는 그런 취지겠죠. 자, 이상이 2차 스티뮬러스 패키지 법안의 진행 상황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신고에 대한 소식인데요. 4월 15일이었던 세무신고 기한이 7월 15일로 연기가 되었었죠. 더 연기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재무부 장관 문우진에 따르면 7월 15일에서 더 연장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때까지는 신고를 마무리하셔야 된다. 그러나 예년과 마찬가지로 연장 신청은 가능합니다. 10월 15일까지죠. 개인의 경우는. 다만 여기서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 납부에 대한 연장이 아니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의 연장입니다. 따라서 7월 15일까지는 2019년도 텍스 라이빌리티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납부를 완료하셔야겠다는 점. 또한 이와 더불어 2020년 1사분기, 2사분기의 어떤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예납, 세금 예납에 대한 것도 7월 15일이 데드라인이니까요. 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늦지 않게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티뮬러스 패키지 그리고 기타 경제 소식에 대한 내용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도움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